화려한 빛으로 가득 찬 공작가의 연회장은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찰랑이는 샴페인 장화, 달콤한 과일 향으로 가득했다. 연주자들이 켜켜이 쌓인 음표처럼 우아한 멜로디를 연주했고, 귀족들은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감추고 끊임없이 낯선 미소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 한 여인은 마치 이질적인 존재처럼 텅 빈 눈으로 무대 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엘러노라 드 윈터. 이 소설 속에서 모든 남주인공들에게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는 악녀였다. 엘러노라는 자신의 몸을 둘러싼 값비싼 드레스와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차가운 무게를 느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우아한 공녀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복잡한 감정으로 얽혀 있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녀는 시험과 취업에 지쳐 웹소설을 읽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런 그녀가 눈을 뜨자마자 자신이 가장 증오했던 악녀 엘러노라가 되어 있었다. 소설 속에서 엘러노라는 오만하고 악랄했으며 여주인공 이사벨라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 결과는 비참했다. 그녀가 집착했던 세 남자, 테자시엘, 위대한 검술가 아서, 그리고 천재 마법사 릴에게 차례로 버림받고 결국 그녀의 음모가 모두 폭로되면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결말이었다. 요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차라리 내가 먼저 그들을 버리는 게 낫겠어. 엘러노라는 냉소적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연회장 한가운데서 여주인공 이사벨라와 함께 웃고 있는 테자 시엘을 바라보았다. 소설 속에서 시엘은 엘러노라의 일방적인 구애를 무시하고 이사벨라에게 헌신하는 인물이었다. 이 상황을 본 엘러노라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사랑 노름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소설 속 엘러노라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질투에 불타올라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겠지만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연회장 구석. 엘러노라는 화려한 가면들 속에서 홀로 고립된 섬 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심하고 차가웠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한 곳에 머물자 소설 속 또 다른 남자 주인공인 아서가 그녀를 발견했다. 아서는 그녀의 눈빛을 보며 이제 또 나를 찾아와 귀찮게 하겠군 하고 생각하며 이사벨라에게 집중하는 척했다. 이와 동시에 다른 편에 있던 천재 마법사 리라는 엘러노라를 관찰하며 저 오만한 여자가 언제쯤 자신의 하찮음을 깨달을까 하고 조롱하는 미소를 지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 엘러노라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았고 헛웃음이 나왔다. 내가 너희에게 목을 매던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녀는 문득 그런 궁금증이 들었다. 연회장을 빠져나온 엘러노라는 차가운 방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는 익숙지 않은 이 몸의 가벼운 현기증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 정원 깊숙한 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간 그녀는 차가운 빛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어린 하녀를 발견했다. 비에 젖은 옷은 흙탕물로 얼룩져 있었고 작은 몸은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었다. 옆에는 엄격해 보이는 관리인이 서서 그녀를 질책하고 있었다. 네오 같은 천한 것이 감히 귀한 공작가의 물건을 훔치려 해 반성은커녕 울기나 하고 오늘 밤 내내 여기서 무릎 꿇고 있어. 엘러노라는 순간 멈칫했다. 소설 속에서 이 어린 하녀는 엘러노라의 악랄한 계략을 우연히 듣고 증거를 훔치려다 발각되어 비참하게 죽는 역할이었다. 엘러노라는 자신을 보고 공포에 질린 하녀의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은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무력함과 외로움을 하녀의 눈에서 보았다. 그녀는 소설 속 엘러노라라면 이 하녀를 더욱 잔혹하게 다루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이 몸속에 있는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멈춰라. 엘레오노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관리인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공녀님, 어찌 이 시간에? 내가 분명히 멈추라고 말했다. 엘레오노라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관리인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든 너는 내 허락 없이 함부로 벌을 줄 수 없다. 지금 당장 이 아이를 데려가 따뜻한 곳에서 쉬게 하고 깨끗한 옷과 음식을 가져다 줘. 관리인은 당황했다. 평소에 엘러노라라면 이런 하찮은 하녀에게 관심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는 쩔쩔매며 대답했다. 하지만 공녀님, 이 아이는 내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건가? 엘러노라는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아니면 내가 이 밤에 직접 이 아이를 데려가야겠나? 관리인은 더 이상 대들지 못하고 허리를 숙여 복종을 표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여를 일으켜 세웠다. 엘러노라는 비에 젖은 한여에게 다가가 자신의 어깨에 둘러진 비단쇼를 벗어주었다. 한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공녀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엘러노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이름이 뭐니? 릴리라고 합니다. 한여. 릴리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가득했다. 엘러노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릴리, 이제 가거라. 릴리는 눈물을 닦으며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릴리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엘러노라는 자신의 심장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선행을 베푼 만족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작은 행동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엘러노라는 자신의 방에서 따분함을 느끼며 공작가의 낡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소설 속에서 이 도서관에 대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도서관은 방치된 듯 먼지가 가득했지만 그녀는 고대 마법에 관한 책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책장 사이를 거닐며 낡은 책들을 훑어보았다. 그때 그녀의 손이 우연히 한 책장에 있는 벽돌을 건드렸다. 벽돌이 안으로 들어가자 숨겨져 있던 비밀 통로가 나타났다. 통로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서재가 있었다. 서재 안에는 수많은 고문서와 함께 낡고 묵직한 가죽으로 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마치 홀린 듯 그 책에 손을 뻗었다. 책의 표면에는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것은 윈터 공작가의 전에 내려오는 고대 마법에 관한 서적이었다. 소설 속에서 이 마법은 이미 잊혀졌다고 묘사되었지만 엘러노라의 눈에는 그 기호들이 마치 한글처럼 읽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 했다. 그녀는 그 책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그녀가 가진 힘은 단순히 소설의 결말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몸의 주인이 남긴 그 어떤 것도 예측하지 못했던 비장의 무기까지 손에 넣게 된 것이다. 해가 질 무렵 엘러노라는 자신의 방에서 발견한 고대 마법서를 읽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무력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소설 속 악녀가 아니라 새로운 운명의 개척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잡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바깥 세상에는 여전히 그녀를 경멸하는 테자시엘, 오해하는 아서, 그리고 그녀를 무시하는 리라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들에게 향하던 모든 집착과 관심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제 그녀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다. 이젠
내가 너희를 먼저 버리겠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은 그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강력한 신호탄이 되었다. 윈터 공작가의 대저택에 이른 아침, 황궁의 전령이 도착했다. 붉은색 벨벳으로 감싼 상제는 금박으로 새겨진 황실 문양이 박혀 있었고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풍겨왔다. 집사가 공손하게 상자를 엘러노르에게 건네자 그녀의 아버지인 윈터 공작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것이 바로 별 따기 축제의 초대장일 것이다. 엘러노라. 너의 결혼 상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니 최고의 드레스와 장신구를 준비하거라. 공작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미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최근 딸의 이상 행동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축제 초대장이 엘러노라를 다시 예전에 오만하고 남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으로 되돌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그녀가 황태자 시엘에게 다시 구애하며 가문의 영광을 되찾을 거라 기대하고 있었다. 엘러노라는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소설 속 묘사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 초대장은 그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발점이었다. 소설 속에서 이 축제는 엘러노라가 황태자 시엘에게 공개적으로 청혼하려다 거절당하고 아서와 릴에게도 조롱당하며 이사벨라의 빛에 가려지는 비극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이 축제에서 모든 것을 잃고 악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상자를 열자 밤하늘을 담은 듯한 남색 비단 초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금실로 수놓인 별들이 반짝였고 별 따기 축제에 엘러노라 공녀를 초대합니다. 라는 문구가 우아하게 새겨져 있었다. 엘러노라는 초대장을 손에 든 채 잠시 모든 소음으로부터 멀어진 듯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소설 속에서 읽었던 비참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뭇사람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멸 가득한 시선, 그리고 그녀의 모든 자존심을 짓밟았던 세 남자의 싸늘한 얼굴, 두려워. 엘레오노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 끔찍한 비극을 겪을 자신이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뛰었다. 도망칠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질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도피 계획이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문득 지난밤 구해주었던 어린 하녀 릴리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흠뻑 젖은 몸으로 자신의 비단쇼를 꽉 쥐고 있던 모습, 그리고 그녀의 눈에 비치던 경외심과 감사함이 떠올랐다. 그녀는 릴리에게 약속했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비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그녀는 자신을 바꾸기로 결심했었다. 만약 그녀가 이곳에서 도망친다면 릴리 역시 소설 속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녀가 비겁하게 숨는다면 이 비극적인 결말은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엘러노라는 떨리는 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로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찼다. 그녀는 초대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치 못한 말을 내뱉었다. 아버지, 저는 이 축제에 가지 않겠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공작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했다. 뭐라고, 엘러노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이 축제는 저는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러노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관심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를 원치 않는다면 저 또한 그들에게 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초대장은 돌려보내십시오. 공작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너는 지금 가문의 명예를 모욕하고 있다. 당장 그 오만하고 철없는 생각을 버리고 축제 준비를 하거라. 그는 엘러노라의 어깨를 붙잡고 강하게 흔들었다. 하지만 엘러노라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저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소설 속의 인형처럼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러노라는 공작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다. 이것은 제가 택한 길입니다. 이날 엘러노라의 별 따기 축제. 불참 소식은 삽시간에 사교계에 퍼져나갔다. 평소 엘러노라의 태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행동이었기에 모든 이들은 그녀의 행동을 두고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소설 속 3명의 남자 주인공들이었다. 시엘 황태자는 보고를 듣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엘러노라가 축제에 오지 않는다고 거짓말이겠지. 그의 속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매일같이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고 자신의 주위를 맴돌던 그녀가 갑자기 중요한 축제에 불참하겠다고 그는 이사벨라에게 집중하려 했지만 무의식적으로 엘러노라의 행동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게 새로운 관심 끌기 전략인가 아니면 정말로 나를 포기한 건가? 시엘은 불쾌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엘러노라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위대한 검술가 아서는 소문을 듣고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어차피 올 줄 알았지. 그녀의 오만함이 드디어 한계에 도달했나 보군. 어차피 축제에서 또 내게 관심을 구하겠지. 그의 겉모습은 무심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다. 이상하군. 그녀가 내게 매달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허전하군.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녀의 부재가 그의 마음속에 의외의 공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천재 마법살이라는 엘러노라의 불참 소식을 듣고 콧방귀를 뀌었다. 별것도 아닌 걸로 난리군. 아마 자존심이 상해서 못 오는 것이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진 마법으로는 축제에서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일 거야. 어차피 그녀는 하찮은 재능밖에 없으니. 그는 그녀의 행동을 철저히 폄하했다. 그러나 그의 깊은 내면에서는 엘러노라의 오만함이 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리라는 냉소적으로 생각하며 그녀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엘러노라의 결심은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호수에 던져진 것과 같았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소설 속의 비극적인 흐름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운명의 수레바퀴를 멈추고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그녀의 뒤로는 모든 문이 닫혔고 그녀는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미지의 길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새로운 삶을 향한 강한 희망과 결의가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여정은 그렇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시작되었다. 엘러노라가 별 따기 축제에 불참을 선언한 후 사교계의 관심은 모두 그녀에게 쏠렸다. 귀족들은 그녀의 행동을 두고 오만함의 극치이라며 비웃거나 황태자의 관심을 끌려는 새로운 계략기라며 깎아내렸다. 하지만 엘러노라는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한 채 공작가의 도서관에서 고대 마법서를 해독하는 데 몰두했다. 릴리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시중을 들며 그녀의 새로운 모습에 진심 어린 경외심을 품고 있었다. 한 달 후, 한 영예가 주최한 작은 티파티에 엘러노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소설 속 엘러노라라면 이런 하찮은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겠지만 그녀는 자신의 변화를 시험 앞엔 시험하고
동시에 소설의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확인하기 위해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파티장은 우아한 장식과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다. 엘러노라는 한 구석에 앉아 차를 마시며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소설 속에서 엘러노라를 극도로 싫어했던 영의 한 명이 의기양양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여주인공 이사벨라의 열렬한 지지자였고, 엘러노라가 이사벨라에게 집착하는 새 남자와 멀어진 것을 기회 삼아 그녀를 망신 주려 했다. 엘레오노라 공녀님, 평소와 달리 조용하시네요. 혹시 별 따기 축제, 불참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나요? 그녀는 비아냥거리며 엘러노라에게 금잔에 담긴 차를 건넸다. 그 잔에는 그녀만이 알아볼 수 있는 미세한 마법이 걸려 있었다. 이 차를 마시면 잠시 정신이 혼미해져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하급 마법이었다. 그녀는 엘러노라가 이 차를 마시고 모두 앞에서 망신당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엘러노라는 금잔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그녀의 마력은 잔에 걸린 마법의 흐름을 즉시 감지했다. 그녀는 그 마법이 어떤 목적으로 걸려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했다. 소설 속 엘러노라라면 이 잔을 의심 없이 마셨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소설의 흐름을 벗어났다. 그녀는 잔을 입에 대는 척하며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을 지켜보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명은 천재 마법사 리라였다. 그는 엘러노라의 불참 소식 이후 그녀의 행동에 대한 호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파티에 참석했다. 그는 엘러노라가 하찮은 마법 트릭에도 속아 넘어갈 것이라 예상하며 비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엘러노라가 잔을 들고 멈칫하자 그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설마 눈치챘나? 또 다른 한 명은 황태자 시엘이었다. 그는 엘러노라의 변화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파티에 참석했다. 그는 멀리서 엘러노라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에게 엘러노라는 그저 집착이 심한 귀족 아가씨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예전에는 없었던 묘한 분위기가 풍겨왔다. 그는 엘러노라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다. 엘러노라는 차를 마시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손가락 끝에서 아주 미세한 빛을 흘려보냈다. 그 빛은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은은했고 금잔을 감쌌다. 그 순간 금잔에 걸려있던 마법이 조용히 해체되었다. 마법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자 그녀는 그제야 차를 마셨다. 차의 맛은 평범했다. 하지만 그녀가 마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본 두 사람에게는 결코 평범한 순간이 아니었다. 리라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흔들렸다. 저건 어떻게... 그는 자신이 건 마법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마법사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엘러노라가 사용한 마법은 그가 알지 못하는 종류였다. 그것은 화려하거나 강력하지 않았지만 정교하고 근원적이었다. 그의 마력은 단순히 채 걸린 마법을 해체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했을 것이다. 하지만 엘러노라는 마치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해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자존심이 짓밟힌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힘에 대한 탐욕이 솟구쳤다. 시엘은 엘러노라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는 마법사는 아니었지만 뛰어난 통찰력으로 마력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엘러노라가 금잔을 들었을 때 아주 미세한 빛의 파동이 일어났고 그 파동이 잔에 걸린 마력을 지원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윈터 가문에 이런 마법 재능이 있었단 말인가?
그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그는 엘러노라가 왜 자신의 마법 재능을 숨겼는지, 그리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 재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건의 전말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그저 엘러노라가 음료를 맛있게 마시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음모가 실패했다는 사실에 의아해할 뿐이었다. 그러나 엘러노라는 이 사건이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리라는 엘러노에 대한 온갖 악성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사교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엘러노라가 금지된 마법을 훔쳤거나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고 속삭였다. 그의 말에는 그럴듯한 근거가 있었다. 그녀가 사용한 마법은 우리가 아는 마법의 종류가 아니었다. 그녀는 분명 불순한 방법을 통해 힘을 얻었다. 리라의 목적은 명확했다. 엘러노라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녀가 가진 마법의 비밀을 독점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시엘 황태자는 리라의 소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첩보원들에게 엘러노라와 윈터 가문에 대한 비밀 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명령은 모든 자료를 찾아서 내게 보고하라. 그녀의 행동과 가문의 역사에 대해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는 엘러노라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힘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서 역시 리라가 퍼뜨린 소문을 들었다. 그는 엘러노라가 사악한 존재와 거래를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신경 쓰였다. 그녀가 진짜 그럴 리가 없는 듯이에 스시리가 없는데.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엘러노라의 행동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에 대한 오해와 함께 알 수 없는 미련이 싹트고 있었다. 엘러노라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리라의 질투, 시엘의 호기심, 그리고 아서의 혼란까지. 그녀는 자신이 소설 속 비극을 피하려던 행동이 오히려 그들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숨어있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발하며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다가올 모든 시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엘러노라가 금지된 마법을 사용했다는 소문은 사교계의 모든 이들을 흥분시켰다. 그녀를 비웃기 위해 혹은 그녀의 힘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들었다. 바로 왕립마법 아카데미에서 열리는 국가 마법 경연 대회였다. 이 대회는 젊은 마법사들의 꿈의 무대였으며 이사벨라가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소설 속 주요 사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달랐다. 모든 관심은 단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엘러노라 드 윈터.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쓴 악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릴리는 관중석 한 구석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녀는 엘러노라가 이 모든 소문을 잠재우고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대회장 중앙 연단 위에는 천재 마법사 리라가 자신만만하게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강력한 마력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이 한순간에 엘러노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직접 그녀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연단 아래로 시선을 던졌다. 그의 눈에 엘러노라가 들어왔다. 엘레오노라 공녀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공녀님께서 금지된 마법을 사용하셨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소문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녀님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저의 도전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리라의 도전에 관중들은 술렁였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전개에 흥분하며 숨을 죽였다. 리라는 이 상황을 즐기듯 여유롭게 손짓했다. 그러자 대회장 중앙에 거대한 마법진이 천천히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마법진이 아니었다. 복잡하고 난해한 문양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응축되어 있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만든 영원의 미로 마법진입니다. 공녀님께서 소문대로 금지된 마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마법진을 단 10분 안에 해체해 보이십시오. 만약 실패한다면 공녀님의 마법은 가짜이고 모든 소문은 진실이 되겠지요. 리라의 목소리가 대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법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복잡해서 엘러노라의 힘으로는 감히 해체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엘러노라가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자신의 명성을 되찾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그려보았다. 엘러노라는 리라의 도전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연단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뒤로는 관중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릴리는 민준이 혼자 이 거대한 도전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오직 엘러노라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관중석 한 구석. 시엘 황태자는 날카로운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엘러노라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의아함을 느꼈다. 저 여자가 겁도 없이 저런 도전에 응하다니. 도대체 무슨 속셈이지? 그의 첩보원들은 아직 그녀의 마법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다. 시엘은 그녀가 가진 비밀이 이 대회에서 드러날 것이라 직감했다. 위대한 검술가아서 역시 대회장에 있었다. 그는 리라의 도전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리라가 엘러노라를 망신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엘러노라를 외면했던 것을 후회하며 그녀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녀를 오해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엘러노라는 거대한 마법진 앞에 섰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주변에서 맴도는 리라의 마법은 오만하고 거칠었지만 그녀가 감지하는 고대 마법의 흐름은 평온하고 조화로웠다. 그녀는 내면의 힘을 끌어올렸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아주 미세한 푸른빛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리라의 화려한 마법에 비하면 초라해 보였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공녀님, 고작 그 정도의 마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리라는 조롱하듯 말했다. 하지만 엘러노라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오직 마법진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힘은 그녀의 온몸을 통과하며 거대한 에너지를 형성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힘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 힘을 마치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섬세하게 마법진 안으로 흘려보냈다. 시간이 흘러갔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고 일부 관중들은 이미 엘러노라가 실패했다고 확신하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 엘러노라는 그저 땀을 흘리며 마법진을 응시하는 한심한 모습으로 비춰졌다. 리라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입가에 미소를 걸었다. 결국 내 승리군, 저 여자는 그저 하찮은 존재일 뿐이야. 하지만 그때 마법진의 한 부분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흔들렸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이 바람에 흔들리듯 마법진의 문양들이 점차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엘러노라의 몸이 심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모두가 그녀가 실패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마지막 힘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결코 포기를 모르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다. 리라가 만든 영혼의 미로, 마법진은 굳건했고 엘러노라의 힘은 미약해 보였다. 관중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다. 10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갔다. 보십시오. 1분 남았습니다. 리라가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결국 소문은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엘러노라, 공녀님은 제 도전을 이겨낼 힘이 없으십니다. 그녀는 그저 하찮은 거짓말쟁이일 뿐입니다. 관중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대회장을 채웠다. 그들은 이미 결과가 정해졌다고 생각했다. 리라의 말이 맞았다. 저렇게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서 있는 여인이 어떻게 그 거대한 마법진을 해체할 수 있겠는가? 릴리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시엘, 황태자의 눈빛은 실망으로 변했고 아선은 안타까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때 마법진을 응시하던 엘러노라가 고요하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녀는 주변의 소음을 모두 차단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존재했다. 힘으로 맞서지 마. 조화롭게 흘러가게 해. 너는 그들의 힘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뿐이야. 그녀의 몸속에 흐르는 고대 마법의 힘은 강력했지만 소설 속 마법사들이 다루는 힘과는 달랐다. 그것은 파괴적이지 않았고 오직 균형과 조화를 추구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마력의 소용돌이를 해체하려 애쓰는 대신 마치 물 위에 떨어진 잔잔한 파문처럼 마법진 속으로 자신의 마력을 흘려보냈다.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은은한 푸른빛이 마법진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것은 번쩍이는 섬광이나 폭발적인 에너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마치 새벽녘의 안개처럼 부드럽고 우아했다. 그 순간 대회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현상에 넋을 잃었다. 리라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마법진이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마치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마법진을 구성하던 복잡한 문양들이 조화로운 빛의 흐름을 따라 황금빛 가루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마치 마법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럴 수가. 리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오만했던 미소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만든 완벽한 마법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엘로노라는 마지막 황금빛 가루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는 리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리라의 몸은 두려움에 떨렸고 그는 엘로노라의 눈빛에서 자신의 모든 탐욕과 질투가 꿰뚫려 보인다는 것을 직감했다. 관중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충격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떡 벌린 채 이 놀라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릴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녀는 엘러노라를 보며 역시 공녀님은 해내실 줄 알았어요 라고 속으로 외쳤다. 시엘 황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감탄과 흥분으로 가득했다. 그는 엘러노라의 마법이 단순한 힘이 아니라 예술과 지혜의 극치임을 깨달았다. 저건
리라의 힘과는 근본부터 다르다. 그녀는 과연 누구인가? 그의 호기심은 이제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아서는 모든 오해를 풀었다. 그는 엘러노라가 결코 금지된 마법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오히려 그녀가 사용한 마법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힘이었다. 그는 과거 그녀를 경멸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깊은 후회를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를 향한 존경심이 강하게 일렁였다. 승리는 엘러노라 드 윈터 공녀입니다. 대회 심판관의 선언이 울려 퍼지자 대회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엘러노라의 이름을 외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멸 대신 경이로움과 존경이 가득했다. 엘러노라의 승리는 단순한 대회 우승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완벽한 순간이었다. 엘러노라는 압도적인 환호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 모든 박수와 환호가 진정한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죽는 악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자유를 쟁취한 진정한 승리자였다. 그녀의 승리는 그녀의 것이었지만 그 승리의 순간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 마법 경연 대회는 리라의 몰락과 엘러노라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리라는 엘러노라에게 패배한 것에 분노하며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힘을 잃은 패자의 몸부림에 불과했다. 경연대회 심판관들은 그가 고의적으로 위험하고 해로운 마법진을 사용하고 엘러노라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리라는 자신의 명예와 직위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며 공포에 질렸다. 그는 오만함과 질투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것이었다. 결국 리라는 모든 마법사 직위와 명예를 박탈당하고 악의적인 마법 사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의 몰락은 화려했던 그의 명성만큼이나 비참하고 신속했다. 대회가 끝난 후 엘러노라는 사교계의 영웅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모든 귀족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그녀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에게 아첨하기 바빴다.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보며 엘러노라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들의 관심에 아무런 미련도 없었다. 며칠 후 황궁에서 엘러노라에게 공식 서신이 도착했다. 시엘 황태자가 보낸 것이었다. 서신에는 엘러노라의 마법 재능에 대한 찬사와 함께 그동안 리라가 퍼뜨린 소문에 대해 사과하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신과 함께 온 또 다른 서신에는 왕립 마법 아카데미에 원장 직위를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엘은 엘러노라의 힘이 나라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간파했고 그녀를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로 묶어두는 것보다 그녀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시엘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사교계의 모든 이들을 모아 공개적으로 연설을 했다. 지난날 엘러노라 드 윈터 공녀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거짓 소문이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용기와 재능으로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앞으로 엘러노라 공녀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엘러노라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켰다. 그날 오후 엘러노라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위대한 검술가 아서가 서 있었다. 그는 검을 찬 채로 엘러노라 앞에 서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엘레오노라 공녀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서의 목소리는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조심스러웠다. 엘레오노라는 그를 서재 안으로 들였다. 아서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놀랐지만 그를 멈추지 않았다. 아서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난날 제가 공녀님을 오해하고 함부로 판단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공녀님의 내면에 숨겨진 재능과 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오만함이 공녀님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부디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서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엘레오노라는 아서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아서의 어깨를 만지며 말했다. 아서경, 일어나십시오. 용서할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소설 속의 당신이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모두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미소는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아서는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깊은 존경을 표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난 후회와 함께 엘레오노라를 향한 진정한 존경심을 간직한 채 돌아갔다. 모든 소동이 끝난 밤, 엘레오노라는 자신의 방에서 릴리와 마주 앉아 있었다. 릴리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공녀님, 정말 대단하세요. 모두가 공녀님을 존경하고 그 누구도 이제 공녀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엘레오노라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릴리, 나는 그들에게 버림받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버리기로 했지.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해방감과 함께 새로운 목표를 향한 설렘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공녀님은 정말 자유를 얻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으시잖아요. 릴리가 말했다. 맞아.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진짜 나를 찾았어. 엘레오노라는 릴리의 손을 잡았다. 나의 자유는 그들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나의 진정한 목표는 이제부터야. 나는 이 세상에 윈터 가문의 고대 마법을 다시 알리고 리라 같은 오만한 자들이 마법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할 거야. 마법은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해.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강한 사명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소설 속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고 이제 그 운명은 새로운 평화와 함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두 번째 삶의 가장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리라의 몰락과 엘레오노라의 명예 회복 후 2년이 흘렀다. 엘레오노라는 이제 왕립 마법 아카데미의 새로운 원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과거의 악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쓴 채 남들의 시선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서려 있었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비극의 악녀라는 수식어 대신 위대한 마법사이자 자애로운 스승이라는 존경의 칭호가 붙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엘레오노라는 아카데미의 강의실에서 젊은 학생들에게 고대 마법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가 가르치는 마법은 리라의 마법처럼 파괴적이거나 화려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연의 순환과 우주의 조화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마법은 단순히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 세상에 숨겨진 흐름을 느껴보세요. 그녀의 강의는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엘러노라의 말 속에서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깊은 지혜를 발견했다. 리라의 가르침에 익숙했던 학생들은 엘러노라의 방식에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그녀의 마법이 얼마나 순수하고 강력한지를 깨닫고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그녀의 제자들 중에는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도 많았다. 엘러노라는 그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처럼 억압받는 영혼들이 자유를 찾도록 돕고 싶었다. 그녀의 이런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그 해 여름, 엘러노라는 자신의 뜻을 담아 아카데미 내에 새로운 도서관을 개관했다. 윈터 고대 마법 도서관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에는 그녀가 해독했던 모든 고문서들과 함께 마법의 역사를 재정립하는 새로운 서적들이 가득 채워졌다. 개관식에서 엘러노라의 옆에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된 릴리가 서 있었다. 릴리는 더 이상 어리고 초라한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엘러노라의 수석 조수가 되어 당당하고 유능한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다. 릴리, 이제 이 도서관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줄 거야. 엘러노라가 말했다. 네, 공녀님. 아니, 원장님. 원장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듯이 이 도서관이 많은 이들에게 지식과 희망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릴리는 진심 어린 미소로 답했다. 엘러노라는 그런 릴리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다. 그녀는 릴리의 존재가 그녀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가 소설 속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릴리라는 작은 존재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었음을. 그날 저녁, 엘러노라는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때 한 소년이 문을 두드렸다. 그 소년은 릴리의 남동생이었다. 릴리가 지난 2년 동안 엘러노라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소년은 아카데미의 입학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소년은 엘러노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엘러노라는 소년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다. 이제 너도 이곳의 가족이야.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우렴. 그녀는 소년의 눈빛에서 자신과 릴리가 한때 가졌던 순수한 열망을 보았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꿈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세 남자에게 집착하지 않았다. 그들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지만 그들의 존재는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시엘 황태자는 현명한 통치자가 되어 나라를 안정시켰고 아서 경은 자신의 무력을 좋은 곳에 사용하며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리라는 그저 과거의 오점으로 남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도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엘러노라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그녀를 향해 속삭이는 듯했다. 그녀는 그 별들의 조화로운 흐름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한때 별을 따려 했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별들 중 하나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스스로 선택한 자유와 책임,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릴리가,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그녀가 구해준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소설 속에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악녀였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며 누구보다 빛나는 두 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녀가 남긴 희망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엘러노라의 용기와 자유를 향한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